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난주 하락 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고용지표 악화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증시가 하락했는데 앞으로의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주가는 전형적인 침체 프라이싱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가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과 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안에서도 헬스케어, 필수 소비자 같은 방어주들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고용지표에 따른 어떤 침체 우려였습니다. 고용지표를 간단히 해석을 드리면 비농업 취업자 수의 전월 대비 증감이 7만여 명, 5월, 6월 수치가 10,000명대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35년 평균 수치가 12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너무나 낮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이 침체를 걱정하는 이유는 침체는 기업 실적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노동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 발표가 되는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러한 안 좋은 실적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방금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 기업들 중에 3분의 2가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중에 81%가 서프라이즈를 냈고 과거 5년 평균 77%였던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예년보다 좋은 분위기의 실적 시즌이 오히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리드리면 노동시장에는 침체 우려가 있지만 결국 기업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고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기대된다는 점도 이러한 침체 우려를 희석시키는 포인트입니다. 한편 이제 이런 경기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의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23년 하반기부터였는데 그 이후 시기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결국에 모두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번 국면에서도 침체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에는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월가에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팔란티어의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팔란티어는 8월 1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 104% 주가 상승하면서 S&P 500 기업들 중에 현재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액의 경우 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EPS 추정치도 작년 9센트에서 올해 14센트로 55%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사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민간 부분의 팔란티어의 상업 고객 수가 전년 대비 46% 이미 성장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매출 컨센서스인 39%보다는 높은 숫자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B2B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관세 같은 불확실성 국면에서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강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에서도 이번 7월 31일에 미국 육군이 75개 개별 계약을 묶어서 향후 10년 동안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 양측에서 공이 이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적 발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괜찮을 것 같아서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팔란티어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항상 붙는 이 꼬리표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PER인데 PER이 무려 673배입니다. 네, 고PER 팔란티어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팔란티어를 고PER이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올해 104% 올라와 있는 그 수익률을 모두 포기한 거나 전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연초부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기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고PER 부담에 대한 얘기는 이미 있어 왔고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떤 이제 이익 기준의 어떤 PER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기보다는 탑라인 선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성장주는 성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도 계속 이제 꿈과 기대를 주가에 녹여나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 보고요.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액 성장률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트하고 향후 가이던스도 그 부분에서 높여준다라고 하면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란티어와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파벳에서는 웨이모가 또 중국에서는 포니 AI가 자율주행 시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기준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서도 이 자율주행,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여전히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초입 국면에서 이제 조금씩 숫자를 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좀 최근에 주요 기업들의 동향을 좀 정리를 드리면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고, 알파벳에 웨이모가 있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있는데 알파벳의 경우에는 현재 약 1,500대의 차량을 운영 중에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랑 LA 등 4개의 주요 지역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제 2026년까지 추가 2,000대를 투입을 해서 3,500대의 서비스 규모로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샌디에고나 라스베가스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애틀란타, 마이애미,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로 그 비즈니스 확장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6월 말부터 이제 10대를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천 대까지 이제 그 영업 대수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떻게 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도 뭔가 비즈니스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 무인 운행 허가는 미취득한 상태로 안전운전자를 두고 아직은 이제 비용을 받는 그 비즈니스는 못 하고 있는 이런 테스트베드 상황이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확대할 거다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까지 다뤄봤고요. 아직 2분기 실적 시즌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적 전망이 괜찮은 섹터나 기업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기업 중에 3분의 2 가량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서 커다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투자와 관련한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고요. 소비와 관련한 기업들은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AI 인프라 투자가 거의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기업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쇼티지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도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주지 않은 부분이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캐펙스를 마음껏 늘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지금 가장 괜찮은 상황이다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이 관련 기업들 중에 주가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8월 7일에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산업을 지금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숙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